번쯤은 꿈꿨을 소박한 꿈. 그건 돈방석에 앉아보는 거. 제일 존경하는 인물로 세종대왕을 꼽아온 나에게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우와, 이게 다 얼마야? 이게 다 내 돈이면 좋겠지만 사실은 과 친구들과 함께 번 일일호프 수익금. 어쨌거나 이걸로 뭘 하지? 민주적인 과대로서 공금의 효율적 집행을 고민하는 나. 야, 맛있다! 엄마는 술이나 먹을까? 라고 한다면 어제 우리가 먹은 건 술 아니고 뭐였냐고 할 테고, 과방에 소파 하나 놓자고 한다면 청소부터 하라고 난리겠지? 어렵다. 여주야, 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고민하는 내 앞에 등장한 그는 정신 차리고 공부만 할 것 같은, 그래서 학교 생활에 참여를 안 할 것 같던 복학생 선배. 저축 상품을 알아보는 건 어때? 단기 투자 상품도 괜찮은 게 있고 돈은 굴려야 맛있지. 네? 돈을 굴리자고 쇼? 이 선배 오늘따라 달라 보인다. 돈을 굴려요? 어디서 굴려요? 같이 가요, 선배! 돈을 잘 굴리고 싶다고? 그러려면 금융상품부터 살펴봐야 해. 벌써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어.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있지만 알고 보면 비슷한 부류로 묶을 수 있거든. 우선 대출 상품은 돈을 빌리는 상품이란 거, 이건 다 알 거고, 금융상품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어. 저축 상품은 그중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상품이야. 만약 네 돈 100만 원을 은행에 저축한다면 안전하게 보관되고 유동성이 좋으니 아무 때나 찾을 수 있겠지만 문제도 있어. 요즘 워낙 저금리인 건 알지. 한 달에 이자가 1,000원은 나오려나? 투자 상품은 수익성이 높은 대신 안정성이 낮은 상품.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건데 수익이 났다가도 손실이 나기도 하고 변화무쌍해. 참, 주식이나 채권, 펀드가 뭔지는 아는 거지? 주식은 기업이 사업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거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매입해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는 거고, 그러면 기업의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물론 손실도 감수해야 해. 그러니까 투자 위험이 크겠지? 채권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채무증권을 말해. 이것도 기업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고 일정 기간 후 돌려받는 거지. 이자는 저축보다 높지만 만약 회사가 망한다면 큰일이겠지? 두루두루 따져보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건 펀드. 쉽게 설명하자면 펀드란 나 같은 투자자의 돈을 모아서 일종의 돈 뭉치를 만드는 거야. 그걸 투자 전문가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지. 그럼 저도 펀드를 할까요? 아니지, 아직 안 돼. 성급하게 결정하긴 아직 일러. 과에서 쓸 돈이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하잖아. 그럴 땐 유동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유동성이란 마음대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느냐, 즉 돈이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느냐는 걸 말하지. 투자 상품 중에 CMA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그래서 유동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 있긴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익성이 좀 낮긴 하지. 근데 요즘에는 보험으로도 돈을 굴릴 수 있지 않아요? 은행 갔을 때 봤는데 보험에 저축하면 높은 금리를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오, 너 눈썰미 하나는 좋구나. 그런 걸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 보험이 교통사고나 질병 같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인 건 알지?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미리 돈을 조금씩 모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사람한테 돈을 몰아주는 구조. 일종의 상부상조지. 우리가 아는 보험이란 대부분 위험 대비가 목적인 보장성 보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네가 본 저축성 보험처럼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도 있어. 이건 안정성도 높고 수익성도 예금보다는 높지만 문제는 대부분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는 거야. 10년이요?
아, 복잡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바람 맞았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한 여자친구. 그랬던 그녀가 남자랑 있다. 이건 분명 바람? 근데 뭔 데이트가 저래? 은행, 투자회사, 보험회사엔 왜 가? 오빠, 여기서 뭐해? 내가 할 말이다. 넌 여기서 뭐하니? 인사해, 우리과 선배. 알고 보니까 금융 박사더라고. 금융상품 고르려고 가입받는 중이야. 같이 배우자. 가만, 어디서 본 얼굴인데? 대체 네가 알고 싶은 게 뭔데? 그게 뭐든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아마 알걸? 이런 경쟁자가 생긴 건가? 두 사람 눈에서 불꽃이 튀는데? 잠시 진정들 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투자할 상품을 고르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선 금융시장에 대해 알아야 해. 시장이 뭐 하는 곳인지는 다 알지? 파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모여 거래를 하는 곳. 마찬가지로 돈을 가진 사람에게서 필요한 사람에게로 돈이 오고 가는 곳을 금융시장이라고 해. 바로 이 금융시장에서 여러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거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가게인 거고. 자, 너는 돈을 가지고 시장 입구에 도착했어. 그런데 여기가 갈림길이네? 하나는 직접 금융시장, 다른 하나는 간접 금융시장으로 가는 길. 어디로 갈래? 어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안 돼. 알고 가야지. 돈이 오고 가는 방법에 따라 금융시장의 종류를 구분한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이건 남녀가 만나는 방법이 다양한 것과 비슷해. 첫 번째, 알아서 잘 만나는 연애가 제일 쉬웠어요 유형. 바쁜 와중에도 이분들은 알아서 연애했다지? 이렇게 스스로 인연을 만들거나 만남만 주선해도 잘 사귀는 커플이 있어. 아, 네, 너네 커플도 그렇다고? 좋겠네요. 금융시장도 그래.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있는 사람이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금융회사가 서로 연결만 해주는 시장이 있거든. 이런 걸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해. 직접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금융회사는 증권회사. 돈을 굴리고 싶은 투자자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 반면 금융회사가 중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도 있지. 결혼정보회사가 매칭해줘서 만나는 커플들처럼 말이야. 이름하야 간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은 살짝 복잡할 수 있는데 먼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등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돈을 굴리고 싶은 사람에게 판매를 해. 이렇게 해서 모인 돈으로 금융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주기도 하는 거지. 이 때문에 금융회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첫째는 금융상품 만들기고, 둘째는 금융상품을 팔기. 은행은 저축상품과 대출상품을 만들고,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상품을 만드는 거지. 그런데 판매 부분은 좀 달라. 우리가 금융상품을 이용하려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해. 은행엔 당연히 저축과 대출 상품이 있지만 보험 상품도 팔거든? 이걸 방카슈랑스라고 하지.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을 판매하기도 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야. 주로 판매하는 것은 보험이지만 펀드도 판매하고 가입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쌓이면 이를 담보로 대출도 해줘. 금융투자회사도 투자 상품과 함께 보험 판매도 하고 있고. 자, 복잡한 금융상품과 시장, 대략적인 윤곽은 파악했니? 아직 헷갈린다면 좀 더 공부하고 결정하도록 해. 기본적인 금융 역량이 있어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